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책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원위기와 차세대 에너지의 저자 김신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원위기와 차세대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소문을 듣자 하니까 에너지 알못도, 이 책을 보면 에너지 전문가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 어떤 점을 담고 있나요? 첫 번째는 그런 에너지를 원별로 일일이 다 소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에너지 정책학.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자원 정책학이라 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왜 하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오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부 다 파헤쳐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설명만 들어도 이 책의 내용 어떤 걸 담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책의 내용 뭘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원위기와 차세대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에너지가 종류가 매우 많지만은 석유, 가스, 석탄, 이걸 가지고 이제 화석 에너지를 합니다. 그런데 석유나 석탄이 지금 지구 환경 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탄산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그 에너지가 뭐냐 했을 적에 가스입니다. 가스는 석유의 한 70% 정도로 CO2를 적게 배출하고 석탄의 50% 정도 적게 배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는 점점 압박해 오는데 석유와 석탄을 덜 써야 되겠죠. 그 과도기에는 그 뭘로 해야 되겠느냐 했을 적에 가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스는 매우 행복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 가스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스가요,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스를 들여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유회사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가지고 LNG를 만들어서 썼는데, 어느 날 올림픽을 치르자니 도저히 그것만 가지고는 양적으로 충족이 안 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거죠. 한꺼번에 200만 톤씩 들여왔습니다. 그때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LPG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모든 것이 불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LNG를 육성해 온 결과 지금은 오히려 LNG가 더 LPG보다 사랑받는 유리한 행복한 에너지가 됐다. 그럼 계속해서 좋을 거냐 했을 적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죠.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다듬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NG의 안정적 도입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중장기 계약으로 좋은 조건에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도입선의 다변화는 우리 회사의 올해 추진 과제이기도 하죠. 신재생 에너지 발전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가요? 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바람이 늘 부느냐, 우리 한반도에서. 대관령이나 제주도에 가면은 잘 불죠. 네. 그러나 어디 산골짜기에 들어가면은 분지 같은 데 있으면은 바람 옵니까? 바람은 없어요. 그리고 태양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하라 사막이나 아니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 정도만 된다면은 1년 365일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태양이 쬐죠.
그러면 할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울철에도 햇볕이 약하고 또 비 오는 날, 흐린 날 이런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조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발전 쪽에다가 투입했을 적에 신재생을 시설이 1000이라면 실제 발휘되는 것은 한 200kW밖에 안 된다 이거죠. 20% 미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만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정책학적 함의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너지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그 역할이 기대되는 공공형 에너지, 미래형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안에너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교수님 먼저 대안에너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안에너지를 하면은 과거에 대체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1, 2차 석유 위기 때에는 석유 아닌 에너지는 모두 대안에너지였습니다. 그러다가 화석에너지 아니고 원자력 아니고 그러고 남는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였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로서 충분하면은 더 이상 대안에너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대안은 딱 부러지게 이거다 하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날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만큼 그 정도 볼륨을 가지고 인류 전체의 산업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큰 단위의 개념입니다. 대안에너지의 종류를 물으셨는데 대안에너지도 두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과도기 에너지라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그 미국의 셰일 가스, 셰일 오일, 그 다음에 뭐 청정 석탄 이런 것들은 뭔지 모르게 좋은 점은 있지만은 뭔가 아쉬운 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도기를 메우고 정말로 우리 인류가 안심하고 분쟁 없이 구하는 데 수급에 지장 없이 기술적으로도 완전한 그런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4세대 대안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연료전지라 해가지고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연료전지라는 것은 수소에서 얻어서 하는 전지인데 제일 좋은 점은 가정집에서도 지하실에다가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소형 연료전지도 가능하고 적당한 공장 단위에서도 한 중단위로 만들 수도 있고 또 한전의 발전소에서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할 수 있다. 소중대 사이즈에 문제가 전혀 없는 매우 편리한 전지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수소를 너무나 이용을 못 해왔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는 70% 이상의 수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한대의 양을 가진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차세대 진정한 에너지이고 핵 융합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은 자연에서 있는 거지만은 인공으로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핵 융합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료전지, 수소 에너지, 그리고 핵 융합 에너지 이런 것이 4세대 대안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안에너지라는 것은 욕심하는 바, 우리가 바라는 바, 우리 희망사항이 장점이 되는데 공해가 없고 그 다음에 다툼이 없고 그러면서도 기술적으로도 무난한 것, 막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적에 비로소 대안에너지라 할 수 있죠. 차세대 대안에너지는 비전통 에너지, 청정석탄, 솔라, 풍력과 같은 과도기 대안에너지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핵융합에너지와 같은 차세대 대안에너지로 구분되는데요. 과도기 대안에너지와 차세대 대안에너지가 함께 사용되다 점차 차세대 대안에너지로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